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병신 같은 거 들고 온 병신 같은 이명구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병신 같은 주제의 영상이냐 하면은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자매일기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자 이렇게 또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늘 그래왔듯 질문과 답변으로 제 영상 이야기는 채워질 겁니다. 질문 첫 번째, 왜 읽었는지. 네, 오랜만에 가벼운 책을 읽고 싶어서 읽었습니다. 이 책을 읽기 전에 한강 작가님이 노벨 상하는 영광이 있었잖아요. 그 영광, 그 국뽕에 취해서 제가 한강 작가님 책을 다시 한번 쫙 훑어보고 읽느라고 제 독서력이 굉장히 무거워졌었어요. 이 무거운 독서력을 조금은 완화시키고자 에세이집인 자매일기를 꺼내 읽었습니다. 그럼 왜 수많은 에세이집 중에서 자매일기를 읽었냐? 제가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박정민 배우님의 팬이고 박정민 배우님은 출판사 무제 대표님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출판사 무제에서 출판하는 책은 박정민 배우님의 굿즈라 할 수 있죠. 그런 느낌으로다가 박정민 배우님의 굿즈를 모으자라는 생각 중 하나로 박정민 배우님 출판사에서 출판한 신간 자매일기를 샀고 또 그 자매일기가 에세이이기 때문에 겸사겸사 물려서 읽은 것입니다. 다음 질문. 그럼 사람들은 에세이를 왜 읽을까? 여기서 질문은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사람들 아니고 제 이야기. 저는 작가와 친해지기 위해서 작가와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 그 작가의 에세이집을 읽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침착맨이 에세이집을 낸다고 해요. 침착맨이 남들에게 공유하지 않은 자신의 어떤 감정, 어떤 생각, 어떤 사건을 에세이집에다 풀이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알기 위해, 왜냐하면 그것을 알게 된다면 침착맨님과 조금은 더 친해진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읽는 거죠. 이러한 이유로 제가 에세이를 읽기 때문에 이 자매일기를 읽을 때 초반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에세이를 읽는 전제 조건이 사람을 먼저 알고 그 사람에 대해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읽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에세이집의 작가인 박수영 작가에 대해 1도 몰라요. 관심이 1도 없었던 거죠. 관심이 1도 없는 사람의 이야기를 읽자니 영 집중하기 힘들었고 몰입이 안 됐고 알바임? 이런 생각이 처음에 굉장히 많이 들어서 몰입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 단계를 거치고 나면은 재밌게 술술 읽혀요. 만약 제가 박수영 작가님을 그 전에 알고 있었더라면 그리고 또 조금이라도 더 관심이 있었다면 초반부에 지금 읽은 것처럼 그렇게 어렵지 않게 몰입하면서 읽었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질문. 사람들은 에세이를 왜 쓰는지. 이것 역시 사람들이란 질문으로 했지만 답변은 저의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과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소한 생각까지 문서화해서 박제하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저는 대부분의 사람, 아니다 그냥 나라는 사람은 저의 생각, 감정, 이야기를 박제하고 싶은 욕망이 되게 커요. 내가 이런 삶을 살았고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었다는 걸 남기고 싶은 욕망이 크거든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병신 같은 기록을 계속 남기고 유튜브라는 공간에 업로드하고 있는 거고요. 에세이를 쓰는 사람들 역시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쓴다라고 저는 추측해봐요. 그리고 또 조금은 더 이타적인 생각으로 에세이를 쓰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일까를 생각해 봤는데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이 누군가를 대변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누군가의 목소리에 힘이 돼줄 수 있을 것 같다. 누군가의 행동에 응원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한 어떤 이타적인 생각으로도 에세이를 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에세이라는 장르에 대해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자매일기를 읽고도 그랬고 그 끝이 굉장히 허무해요. 자, 왜 허무한지 말씀드리자면은 내적 친밀감을 얻기 위해 에세이를 읽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일방향적 소통이거든요. 누군가의 경험을 들었으면은 나도 그 공유하고 있는 경험을 그 사람한테 들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들려줄 수가 없어. 나도 굉장히 사소한 그 너가 한 경험 했어. 내 얘기도 들어봐 줄래? 하고 싶지만 에세이
라는 책은 그러한 소통 창구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지극히 작가의 일방향적 소통만 가능한 창구예요. 그 점이 있어서 이 책뿐만 아니라 모든 에세이 책을 읽고 나면 몰려오는 어떤 허무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다음 질문. 이 에세이가 가진 특징은 누나의 글에서 굉장히 칼이 느껴졌어요. 뭔가 어떤 기자가 쓰는 글 같은 날카로움이 느껴졌다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가벼운 유들유들한 그런 에세이와 다른 그런 뭉글뭉글하지 않은 날카로움이 있는 글이라는 특징을 저는 발견했거든요. 이건 뭐 읽는 사람에 따라 다를 텐데, 그래서 만약 이 글이 소영 작가님 혼자 쓴 글만 묶인 책이라면은 되게 읽기 힘들었을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소영 작가님의 날카로움을 덮어주고 감싸주는 글이 수영 작가님의 글이었거든요. 일반적인 흔히 접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에세이 글이에요. 그 날카로움을 잡아줄 수 있는 수영 작가님의 글이 있어서 밸런스 있게 잘 읽혔습니다. 다음 질문. 가장 공감 갔던 에피소드는, 먼저 공감의 정의를 해보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공감의 정의는 비슷한 생각, 경험, 감정을 공유하며 공유받으며 느끼는 어떤 사사로운 감정, 그런 것들이 공감이라고 정의를 해보고, 이 정의에 맞춰서 이야기하자면은 저는 두 개의 에피소드가 가장 공감이 됐어요. 자, 그럼 어떤 에피소드냐 하면은 길 위에서 라는 에피소드거든요. 그 에피소드 중에 한 문장이 미워하는 것만큼 쉬운 게 없구나 라는 문장 때문에 제가 이 에피소드가 되게 기억에 남고 공감 가고, 대략적으로 사람이 되게 쉽게 미워진다는 그 이야기를 풀이한 에피소드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해보면은 길 위에서 그냥 담배 길빵하는 사람 보면 그 사람 되게 미워지잖아요. 그리고 또 채팅창 혹은 댓글창에 굉장히 험한 말, 악플 쓰는 사람 보면 그 사람도 굉장히 미워지잖아요. 그러한 쉽게 미워지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적힌 글인데, 맞아, 사람 진짜 쉽게 미워야지, 사람이라는 게 신기하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다가 근데 반대급부로 나는 요즘에 사람이 참 쉽게 좋아지기도 하는데 생각도 들었거든요. 특히 제가 일할 때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쉽게 좋아해도 될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쉽게 사람을 좋아해요. 요즘 내가 친절하게 인사했었을 때 되게 친절하게 답례해주는 사람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던 에피소드. 그 다음 두 번째 에피소드는 Call Me By Name 이라는 에피소드거든요. 거기는 사회 부적응자 같은 자신의 모습이 담겨 있어요. 박수영 작가님의. 저 역시 사회 부적응자예요. 방골 기질이 되게 센 사람이거든요. 그러한 제 방골 기질과 유사한 기질이 담겨 있는 수영 작가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서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방골 기질이 맞나? 이게 사회가 이상한 것이, 옳은 걸 옳다고 말해야 되고 틀린 걸 틀렸다고 말해야 되는 건데, 옳은 걸 옳다고 틀린 걸 틀리다고 말하면은 사회 부적응자라고 낙인 찍는 게, 또 그걸로 몰고 가는 게, 난 그게 참 안 좋아요. 다음 가장 묻고 대화하고 싶은 에피소드는 수영 작가님 에피소드에서는 절대 카메라를 멈추지 마 에피소드에 대해 묻고 대화하고 싶었어요. 왜 이 에피소드에 대해 대화를 하고 싶었냐면은 내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글의 논지와 요지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냥 느끼면 돼 라고 하지만 저라는 사람이 그게 안 되는 사람이어서, 우선 수영 작가님은 영화를 연출하시는 분이고 그러한 직업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카메라를 든 사람으로서 피사체를 대하는 것에 대한 어떤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윤리의식을 이 에피소드에다 담아냈거든요. 그 윤리의식이 뭐냐, 이분이 주장하는 바가 뭐냐, 제가 이해한 바로는 피사체를 정말 조심히 다루기 위해서는 찍으면 안 된다, 찍지 말자, 찍으면 안 돼 였는데, 갑자기 마지막 말미에 아니다, 찍어야 한다, 이들을 지키기 위해 찍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딱 마침표가 찍히는 걸로 이해가 되니까, 뭐야, 스스로
붕 떠버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낌이 맞나? 그럼 진짜 의도하는 바가 뭐지? 진짜 뭘 말하고 싶은 거야? 진짜 속내가 뭐야? 라는 것을 묻고 싶어서 이 에피소드에 대해 대화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소영 작가님의 글로는 마지막 에피소드인데 보고 싶다 보고 싶지 않다 라는 제목의 에피소드예요. 이거는 그냥 이 에피소드를 쓴 이유에 대해 제 추측이 맞는지 묻고 대화를 하고 싶어서 이걸 꼽았는데, 먼저 이 에피소드는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그 다른 에피소드들은 그냥 내 글엔 칼이 있어, 조심해, 벤다, 너 다칠 수 있어, 이 느낌이었다면 이 마지막 에피소드는 내가 들고 있는 그 칼로 그냥 마구 휘두르면서 다 베어버리고 찌르는 느낌의 글이었어요.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이거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하자면은, 소영 작가님이 이제 주업이 신문 기자지만 부업은 길 위에 있는 이제 고양이, 강아지를 돌보는 일이 부업이신 분이거든요. 마음은 그쪽으로 더 많이 쏠려있신 분 같기도 해요. 근데 특히 고양이에 대해 더 애정이 크신 분인데, 그런 분이 어떤 사건을 겪고 그 사건에 대해 굉장히 불만이 쌓여갖고 그 불만을 토로하기 위해 이 글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건이 무엇이냐, 되게 희귀종 새가 길고양이한테 그냥 사냥을 당해버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길고양이들, 그리고 또 길고양이를 돌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비판과 비난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 현상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긁혀가지고 이런 글을 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너네 새 아낀다는 너네들은 뭐 잘났어? 너네 그거 하는 거랑 똑같아. 너네도 그렇게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는 거 아니고 니들이 하는 거 그렇게 좋은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을 받는 글이어가지고 이 느낌이 맞나? 아니면은 이 느낌이 틀리다면 그 오해를 좀 풀어달라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에피소드에 대해 묻고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질문. 작가가 아닌 인간 소영 혹은 수영에게 궁금했던 점이 있는지. 수영 작가님한테는 딱히 궁금한 건 없었어요. 그냥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느낌이 받아서 확장된 궁금증은 안 생겼고, 소영 작가님한테는 생겼어요. 왜 조선일보에 있는지. 네, 저는 조선일보라는 것에 대해 판단이 이미 끝난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판단한 조선일보랑 되게 결이 맞지 않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조선일보에서 기자로 일하신다는 게 참 신기했어요. 이런 사람이 조선일보에서? 신기하다. 조선일보라는 것도 여러 장르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는구나. 그러면은 한강 작가님이 노벨상 수상했을 때 조선일보에 이제 칼럼을 쓰는 김규나라는 분이 같은 회사 사람으로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또 묻고 싶어졌고, 사내에서는 어떤 비판 그런 거에 없었는지도 묻고 싶어졌고, 그러한 이유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다음 질문. 사람이 에세이를 꼭 읽어야 할까? 이번에 저는 읽고 또 한 번 확신을 했습니다. 에세이는 굳이 읽지 않아도 되는 장르의 책이다. 하지만 나한테 필요한 순간이 있다면 그때만 그냥 한 권씩 꺼내 읽으면 되는 책이다. 그런 장르의 책이다. 결론을 지어봤습니다. 필요한 사람이라 하면은 내가 어떤 특별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궁금할 때, 혹은 내가 뭔가 글을 쓰고 싶어. 근데 내가 가진 어떤 경험만으로는 소재가 떠오르지 않아. 다양한 사람들의 글감, 글 소재를 참고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 때 에세이를 읽으면 될 것 같다. 왜 이런 말을 하냐?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 주제를 가지고 수영 작가님이 이 글들을 썼기 때문입니다. 그게 에세이의 가장 큰 장점 같기도 해요. 뭐 작가와의 내적 친밀감, 그런 건 다 개인적인 이유고, 조금은 더 개인이 아닌 더 보편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에세이를 읽는 이유, 에세이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은 영감 혹은 소재의 발견, 그러한 필요성을 충족시켜주는 장르의 책이기 때문에 에세이를 꼭은 아니지만 때때로 읽을 필요가 있다 라고 정리를 해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잠의 일기 몇 점이냐 하면은 저는 5.5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5.5점이라는 평이한 점수가 들어간 이유는, 우선 박수영 작가님의 에피소드들은 글이 특별할 게 없어요. 그냥 에세이 그 자체예요. 그 흔하디 흔한 에세이 그 자체고, 박수영 작가님의 글은 흔하디 흔한 에세이는 아니지만 마지막 글이 너무 난도질하는 느낌을 받아서 인상을 굉장히 많이 찌푸렸거든요. 그 점 때문에 평이한 점수가 들어갔고, 그리고 또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거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에요. 18,000원이나 해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들, 한강 작가님의 책들 중에서도 18,000원이 넘는 게 없거든요. 제가 가진 것들 중에. 근데 이게 18,000원이나 하니까 조금은 뭐지? 싶은 그런 생각? 표지 안 이뻐도 되고 하드 케이스 아니어도 돼. 그냥 가격이 내려가면 돼. 라는 생각을 가진 저의 입장에서 18,000원 너무 비쌌다 라는 말로 이 기록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출판사 무제에서 유튜브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박정민 배우님, 박정민 대표님 구애해봅니다. 절대 이 영상을 보시진 않겠지만 혹시 저 안 될까요? 저 일하고 싶어요. 배우님, 출판사 무제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헌신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되게 진심, 큰 진심, 소망, 희망, 꿈, 드림